안녕하십니까. 저는 YWCA 활동가이자 12월 3일 저녁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마음과 참담함에 밤잠 이룰 수 없었던 한 명의 청년 시민입니다. 12월 3일 퇴근 후 저는 평소처럼 TV를 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속보를 보고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 싶어 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장면들은 더욱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에 들어가고 무장한 계엄군은 창문을 부수며 국회에 침입했습니다. 이를 막으려 애쓰는 시민들의 저항을 보며 두려움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한숨도 못 자고 피곤한 눈과 분노로 가득한 마음을 안고 출근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셨나요? 비상계엄령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였습니다. 비합리적인 상황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이루어졌고 심지어 계엄법 자체를 위반하며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국민이 국가 권력의 최상위에 있는 민주공화국에서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폭력적인 권력 남용이었습니다. 윤석열은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정한 반국가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자신 아닙니까? 정의와 공리를 무시하고 시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위협하며 헌법 질서를 유린한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 자가 계속 대통령인 나라에서 저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역사는 쿠데타와 비상계엄의 폭력 아래 흘린 피와 눈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가폭력 아래 무고한 시민들이 끌려갔고 고문당했으며 공공연한 학살에 희생되었습니다. 그날의 상처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이 남아있고 아직 진상규명되지 못한 희생자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2차, 3차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는 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혀두고 국민들이 밤에 잠은 편히 자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폭력적인 권력 남용이 그동안 윤석열이 일삼아온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정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민단체와 국제기구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는 물론 정책에서 여성과 성평등을 삭제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성평등과 인권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은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을 파괴하겠다는 위협으로 이어졌습니다. 혐오와 차별에 대한 관용이 언제든지 이러한 행보로 이어지고 또한 반복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란 주동자인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퇴진시켜야 합니다. 그와 함께 내란에 동조하고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린 모든 일을 샅샅이 밝혀내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도한 일이고 어떤 책임과 심판이 뒤따르는지 명백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누구라도 이렇게 참담한 짓을 벌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는 일이고 우리 역사에 불이에는 책임과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새기는 일입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 안에서 덮는다고 끝날 일도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노력에 세계 YWCA를 비롯한 수많은 국제단체가 연대와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윤석열 퇴진을 반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똑똑히 보십시오. 당신들이 배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국민들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정말 국민을 외면하고 배신하시겠습니까? 당신들의 비겁한 침묵과 이름을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윤석열이 퇴진하고 부역자들이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의 퇴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혐오와 차별, 불의를 방관했던 과거의 무관심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것은 아닌지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폭력과 불의에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저는 그리고 YWCA는 절대 멈추지 않겠습니다.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다시 뿌리내릴 때까지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계엄군이 헬기와 버스를 타고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2.12 군사반란 이후 45년 만에 윤석열이 금기를 깨고 군대를 불법적으로 동원했습니다. 우리 역사에 비극적인 쿠데타가 몇 차례 있었지만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직접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처음입니다. 쿠데타의 주범 내란 수괴가 아직도 계엄 발동권을 가진 국군 통수권자로 건재하게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다시금 계엄령을 비상계엄령을 발동하여 2차, 3차 내란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군인권센터는 양심 있는 전국 곳곳의 군인들의 제보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제 12월 5일 아침 10시 30분 어제입니다. 국회가 12월 7일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난 뒤 육군부대의 상급부대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은 이번 주 일요일 12월 8일까지 휴가 통제, 지휘관 비상소집을 대비하라. 이것이 지침입니다. 대체 국회가 계엄을 해제시킨 것이 언제인데 아직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을 대비한단 말입니까? 휴가 통제 기한인 12월 8일은 탄핵소추안 표결 예정 다음 날입니다. 육군에 묻습니다. 2차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방부는 기자회견이 끝나기 무섭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고 2차 계엄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언론이 국방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국내 전산망에 똑같은 지침이 하달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하루 만에 삭제한 사실도 들통났습니다. 온 국민이 군대의 내란 가담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국방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2차 계엄의 가능성을 점치다가 들통난 뒤로 국방부는 태세를 바꿔 침묵을 깨고 부랴부랴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쿠데타로부터 3일이 되도록 쿠데타 주범인 방첩사령관, 수도방위 사령관, 특전사령관을 방치해 두었다가 오늘 오후가 되어서야 보직해임을 하고 출국 금지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쿠데타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오늘 처음 했습니다. 어제의 국방부와 오늘의 국방부가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분을 믿고 마음을 놓고 있습니까? 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군은 여전히 윤석열을 지휘하에 놓여 있고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가 그대로 육군참모총장 자리에 있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2차, 3차, 4차 계엄의 위기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 가족들과 국군 장병을 위해서라도 이 시한폭탄을 당장 탄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계엄이 남발되는 세상에는 한동훈 대표도 국민의힘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만에 하나 내란범 윤석열에 위법한 쿠데타 가담 지시가 또다시 내려온다면 명확히 거부해 주십시오.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윤석열이 우리의 미래를 망치지 않도록 현명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모두가 한마음으로 윤석열을 탄핵하고 다시 우리의 일상을 되찾읍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민문정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전국 7개 지부 29개 회원단체가 함께 성평등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여성운동단체의 연합체입니다. 저희는 오늘 오전에 광화문 광장에서 여성계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만 하루 동안 전국 296개 여성단체와 1726명의 여성 시민들이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여성단체와 여성 시민들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죄 범죄자 윤석열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키는 탄핵을 하루빨리 추진할 것과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하고 비상계엄을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반헌법적 주장에 동조하며 내란죄 공범이자 부역자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눴던 여성 시민들의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성폭력에는 기막힌 변명으로 일관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내는 항의 문자 사이트는 바로 차단하는 현실을 규탄했습니다. 동덕여대 대학생들의 투쟁, 장애인 시위, 노조 파업에 대해 계엄에 외치던 일베 남성성과 폭주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어떻게 동기화되는지 짚었습니다. 타인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성차별주의자가 얼마나 거침없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거스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끔찍한 사례가 이번 계엄이며, 탄핵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하고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혐오, 차별, 선동 정치가 어떻게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시민들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파괴해 왔는지 그 연장선에 계엄이 있을 수 있음을 직시해야만 탄핵 이후에 민주주의와 인권, 평등, 평화의 세상을 그려갈 수 있음을 여성 시민들은 광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내일 중 탄핵안이 처리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언론 보도들이 있으면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지 오늘 집회를 주최한 단체들이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세간에 알려진 내용이 오늘 윤석열과 한동훈 만남에서 윤석열이 한동훈에게 임기 단축 등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는 내란범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또다시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눌 수 있습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란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의 73% 이상이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힘도 탄핵에 동참해야 합니다. 계엄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도 내란 공범이 된다는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밝힙니다. 세상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평등을 바라는 시민들의 연대와 행동으로 바꿔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대와 행동이 내란 범죄자 윤석열을 탄핵하고 분명한 책임을 묻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 시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 폭력과 배제, 낙인이 아닌 모두의 자유와 평등이 살아 넘치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광장에 모이신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무리 역사가 되풀이된다지만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번 외쳐봅시다. 이것이 나라냐? 이것이 나라냐? 네, 반갑습니다. 전국여성농민의 총연합회장 양옥희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이곳은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 중에 한 곳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계엄이라니 말이 됩니까? 그것도 유법한 계엄입니다. 헌법을 무시한 계엄입니다. 계엄이 시작된과 동시에 시민들이 곧바로 국회로 모이지 않았다면, 긴급하게 국회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어떤 모습일지 생각만 해도 참담합니다. 오늘의 존재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존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직도 온몸이 떨립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무엇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까? 바로 이 땅 사람들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딛고 일어선 민주주의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죽음을 목도했고 아직도 고통받으며 세워진 민주주의입니다. 그런 민주주의를 이 무도한 정권이 짓밟았습니다. 단단하게 키워온 민주주의 위에 군합 발자국을 찍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이 정권을 끝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끝내야 합니다. 맞습니까? 바로 우리의 지난 역사와 오늘의 삶과 내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대의와 역사에 대한 책임을 두고서라도 당장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정권을 끝내야 합니다. 계엄이 시작되고 발표된 포고령을 보셨습니까? 그 포고령 아래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언제 이 포고령이 다시 힘을 얻을지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당장 이 정권을 끝장냅시다. 내일 국회 앞에 모입시다. 국회 앞에서 우리 다시는 군합발 아래 짓밟힐 수 없다고 외칩시다. 이 무도한 정권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외칩시다. 국회와 정권을 지켜봅시다. 누가 이 나라를 지키고 배반하는지 똑똑히 지켜봅시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우리의 피를 다시 필요로 한다면 그렇게 합시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서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능이 끝나서 성적표까지 받았지만 아직 입시가 끝나지 않은 고등학교 3학년 박겸도입니다. 발언에 앞서서 먼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제가 역사학을 지망하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알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 떨리기까지 하는데요. 저는 며칠 전 계엄이 선포되었던 날에는 여의도에서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계엄이라는 두 글자가 뉴스에 떠 있을 때 과연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의 뉴스가 맞는지, 그리고 제가 2006년에 태어났지만 아직 1980년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마저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역사학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렇게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1960년 4.19 혁명부터 어떻게 흘러왔는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이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시민들을 억압하고 여러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과 권리를 억압하려는 모습을, 군사적으로 억압하려는 모습을 도저히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5시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내일 꼭 탄핵이 되어야 합니다. 저들이 용산에 앉아있는 한 언제 다시 2차 계엄령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도 10시 30분만 되면 몸이 굉장히 떨리고 두려워집니다. 제가 과연 저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는다면 편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어떻게 지켜왔는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 흘려온 이 6공화국 체제, 그리고 이 민주주의 체제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모두들 역사라는 과목을 배워서 아실 겁니다. 그렇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더욱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모두가 평등한 나라,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과 저 용산에 있는 계엄군들, 그리고 계엄을 시행한 사람들이 꼭 탄핵되고 감옥에 가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일 탄핵 이후, 국회 탄핵 이후에도 쭉 함께 해주십시오. 아직 헌법재판소까지의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지키기 위해서 저 무도한 정권과 저 인권을 탄압하고 우리를 짓밟으려 시도한 정권을 무찌르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용산구 지부장 노병환입니다. 먼저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오늘 저한테 발언 기회를 준 이유가 뭔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그분이 사는 용산구의 공무원노조의 지부장인데요. 한 2년 반 정도가 됐죠. 그분이 갑자기 우리 용산구와 그 전세 계약을 5년짜리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싫었죠. 근데 대통령이라는 직위로 마구잡이로 계약을 하자 해서 저희 그 용산구 주인이 어쩔 수 없이 알았다, 그러자, 그러게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계약이 원래부터 하자가 굉장히 많은 계약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강력히 살자고 하니 좀 참아보자 해서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조용히 한 5년 살 일이지 되자마자 언론 탄압, 노동 탄압, 연금 탄압, 각종 계약 하자 해지 사유가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래도 좀 기다려 봐야죠. 이분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좀 참고 기다렸는데 결정적인 계좌에 하자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0월 3일 뭐죠? 네, 그렇습니다. 계엄이라는 결정적인 하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용산구와 전세 계약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이 아마 마지막 계약일일 것 같습니다. 내일 계약을 종료하고 바로 명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도되도록 하실 수 있겠지요? 네, 그러면 구하나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번째, 윤석열을 퇴진하라! 퇴진하라!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막 학생총회를 끝내고 달려온 대학생 김정아입니다. 12월 3일 내란의 밤, 저는 비상계엄 소식을 듣자마자 발벗고 뛰쳐나갔습니다. 9호선을 타고 국회까지 가는 길에 너무 무서워서 쌍둥이 친구들이랑 전화했는데 그 두 친구가 저를 한사코 말렸습니다. 너 지금 거기 가면 죽는다고. 우리는 살아서 끝까지 더 할 일이 있을 거라고. 너 정말 거기 가겠다면 우린 다신 너를 안 볼 거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죽으러 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의도에서 완행 열차를 기다리면서 너무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내가 왜 뜻을 표현하러 가는데 내 목숨까지 걸어야 하나 싶어서요. 자정쯤에 국회에 도착했는데 국회 정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도 국회의원도 경찰이 정문을 막아서서 국회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에서는 군헬기 3대가 날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여기처럼 바글바글 했는데 계엄령에 따르면 모두가 처단 대상이었습니다. 새벽 1시에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가 의결되지 않았더라면, 새벽 2시에 군대가 철수하지 않았더라면 거기서 정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국민이 죽음의 공포에 떨어서 되겠습니까? 사람이 정치적 뜻을 표현하는데 목숨을 걸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2차 계엄만큼은 절대로 막아야만 합니다. 구호 마지막으로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감사합니다. 네, 앞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올라오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많은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서 두 아이의 아버지로 살고 있는 박승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두 아이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애들이 너무 어려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께 뭘 얘기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참 이게 5살, 3살이라서 제가 집에서 아파트 아파트 이 노래를 부르면 엄마트 엄마트 이렇게 하고 맥도날드를 멧돼지라고 하고 너무 어려서 이 얘기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또 다른 제 스스로를 규정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제가 해병대 출신입니다. 해병대 920기 출신입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다 가슴에 누군가의 뜻을 품고 이 자리에서 윤석열 퇴진을 간절히 원하고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떠나고 없는 최수근 해병님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한 청년을 국방의 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입대해서 고생을 하고 다시 제대해서 가족을 만날 그날을 기다리던 한 청년을 무리한 그릇된 명령으로 죽음에 이렇게 해놓은 자들이 그렇게 죽여놓고서 이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 수많은 거짓과 협잡을 일삼으며 유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그 알량한 권력을 지키겠다고 군인들을 동원해 또 다른 청년들, 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국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대고 계엄이라고요? 국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대고 위협하던 자들, 이 자들을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탄핵이 돼도 용서할 수가 없고 대통령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 내려온다고요? 누구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내려옵니까? 우리가 반드시 끌어내릴 것입니다. 우리가 최수근 해병님과 함께 윤석열을 반드시 끌어내릴 것입니다. 선빵으로 탄핵치고 후속타로 내란 특검 들어가고 결정타로 감옥에 쳐넣어서 저 하늘에 있는 재병님과 함께 재병님 유가족들과 함께 반드시 윤석열을 우리 앞에 무릎 꿇릴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영어는 잘 모르는데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필승 같이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송파에서 배현진 의원 사무실 앞에서 탄핵 표결 촉구 108배를 하고 오늘 시민촛불에 온 송파구 위례동 주민 박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어제 시민촛불에 왔었는데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요 며칠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같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나오더니 무장한 계엄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여 창문을 깨고 또 그 밤에 이 자리에 계신 많은 국민들께서 국회로 모여들고 2시간 반 만에 계엄이 해제되고 이게 대체 도통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영화도 아니고 2024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게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러시죠? 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이 혼란한 시기가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송파에서 2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이 설명할 수 없는 시국이 정말 답답하고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국회에서 다행히 빠르게 탄핵 소추안이 올라오고 곧 표결을 앞두고 있고
200표를 만드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지인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송파의 배현진 의원이 탄핵의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비상계엄이 터지자마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명분 없는 정치적 자살 행위에 절대로 동조할 수 없다고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급하게 준비를 해서 오늘 오전 송파의 배현진 의원 사무실 앞에서 탄핵 표결을 촉구하는 108배를 하게 되었는데요. 주위 카톡방에 다른 이제 지인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올렸더니 먼저 연락을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탄핵이 가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108배를 하고 왔습니다. 네, 국민의힘 별로 좋아하지 않죠. 다들 그러시죠. 저도 그런데요. 그래도 뭐라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읍소하고 호소하고자 108배를 하고 왔습니다. 네, 지금도 다리가 조금 후들거리는데요. 다행히 이런 마음들이 주위에 좀 알려지면서 기사도 오늘 많이 났고, 기사를 본 동네 엄마들이 응원한다, 고생한다 연락도 오고, 동네 맘카페에 기사가 올라오고 지지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우리 국민들의 마음,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애 키우는 엄마가 108배를 올려야겠냐,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정신나간 윤석열 진짜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이렇게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국민분들이 저는 진짜 역사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달려왔던 국민들이 추운 겨울 매주 촛불을 들며 윤석열 내려가라고 외쳤던 국민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지금 이 자리로 달려오신 국민들이 지금의 탄핵 가결을 눈앞에 둔 이 현실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오늘 저는 미약하나마 송파에서 108배를 했지만 뭐라도 해서 이 탄핵을 꼭 통과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은 모두 다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촛불이 내란범 윤석열과 그 공범들을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세울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촛불이 우리들을 승리자로 기억할 것입니다. 네, 윤석열 정말 탄핵시키는 그 마음을 담아서 여기서 108배는 못하지만 마지막으로 그 간절한 마음 담아서 절 한번 올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식량자원과학과 2학번 이서연입니다. 아침에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론 철회를 요구하는 대학생 기자회견에 참가해달라는 시급한 전화를 받고 수업도 다 째고 왔습니다. 지금 해야 할 과제도 산더미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험입니다. 근데 나라가, 일상이, 목숨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학점이 대수입니까? 어제 건국대학교에서 건국대학교 학생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번 주에는 학생회가나 게시판에 시국선언을 제안하는 대자보를 붙이자 바로 떼어졌습니다.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시국선언문을 올리니 욕도 많이 먹고 계정 정지도 2번이나 당했습니다. 어제 아래까지만 해도 연명을 해준 분이 40명이 채 안 됐습니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기자회견을 혼자 하는 건가 너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시국선언문도 직접 나눠드리고 기자회견도 진행하니 현 시각 기준 119분이나 연명해 주셨습니다. 시국선언 연명 링크에는 윤석열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글도 있었고, 용기 내줘서 고맙다는 응원도 있었고,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시겠다는 분도, 내일 촛불에 함께 가주시겠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힘들고 도망치고 싶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건국대 학우분들에게 시국선언을 제안한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우리 삶의 하한선은 끝도 없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고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후로 이태원 참사, 새상병 사건, 노동자들의 과로사, 물가 폭등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에게 우리의 2년 반, 대한민국의 2년 반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단 하루도 더 맡길 수 없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밤 시민들이 국회로 모이지 않았다면 지금 거리에는 총칼을 든 군인이 다니며 언론을 통제하는 윤석열이 바라는 세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거리로 나서서 비상계엄 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탄핵 표결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이제는 윤석열이 허튼 짓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정치 인생 종말을 자처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과 함께 내란범으로 단두대에 설 것입니까? 우리가 평소 사이가 안 좋긴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마저도 우리를 저버릴 것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국민들의 곁에 남을지 마지막으로 선택하십시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더 확실해졌습니다. 윤석열에게 이 나라를 단 하루라도 더 맡길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정권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 군을 동원해 국민의 목소리를 틀어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국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국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힘입니다. 탄핵 소추안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이 자리를 함께 지켜주십시오. 앞으로 이 나라에서 살아갈 사람들은 우리 대학생입니다. 우리 대학생의 미래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건국대학교 학생들도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직접 열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윤석열 퇴진을 만드는 건국대 학생 모임의 이름으로 깃발을 만들어 함께 참가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학생의 이름으로 거리에서 만납시다. 우리의 목소리와 발걸음으로 함께 윤석열 탄핵을 이뤄냅시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지금 당장 윤석열을 탄핵하라.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 성소수자 문화연대 큐사인에서 실무단으로 활동하고 있고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에서도 코코넛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민 박형대라고 합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저는 지금 저희 가운데 살고 있는 동료 성소수자 시민들과 연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12월 3일에 밤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저도 저희 친구들과 함께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가 오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 불안했습니다. 지금도 불안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왔습니다. 제가 실무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성소수자 문화연대 큐사인은 전국의 청년 성소수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성소수자들 차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청년 성소수자들의 미래 솔직히 너무 불안합니다. 성소수자들은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정권은, 윤석열 정권은 이미 한번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조차 발의시키지 않고 성소수자들이 원하는 사람들과 가족을 꾸릴 권리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성소수자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권리도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여성과 성평등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며 성소수자들, 노동자들, 여성들, 노동자들,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일삼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들을 위한
법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본인은 본인의 권력을 법을 가지고 장난하면서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통령입니까? 저는 솔직히 여기에서 활동명이 아닌 박형대라는 제 본명을 가지고 발언하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 제 가족이 혹시 제 발언을 보면 어쩌나, 제 학교에서, 제가 일하는 곳에서 이 모습을 보면 어쩌나 너무 불안합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계속 집권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으로 예상되는 그 모습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무섭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이 함께 동료 시민으로서 연대하며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투쟁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십시오. 성소수자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은 끝까지 여기에서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세상이 올 때까지, 저의 청년 성소수자 친구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세상이 올 때까지,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올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들고 있는 피켓에 있는 구호를 외치며 투쟁으로 이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소수자 차별도 윤석열도 없는 사회로 투쟁! 감사합니다. 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의정부의 경기 북구학고 급식실의 조리 실무사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위원장 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전국의 학교에서 급식실, 돌봄교실을 비롯해서 6만 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자, 내란 속에 윤석열을 퇴진시키자고 총파업 대회를 열었습니다. 종로 도심에서 내란 속의 윤석열 퇴진, 윤석열 체포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차가 막히는데도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밝은 얼굴로 응원의 박수와 스마트폰 촬영으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95%가 40, 50대 여성들인 학교 급식실에 몇 안 되는 남성 조리 실무사입니다. 우리 급식실 언니들은 퇴근하고 헤어지면서 집으로 출근하자 하고 하면서 헤어집니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급식대가 이미영님 아시죠? 경남 양산의 하북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올해 정년퇴직하신 저희 조리사 조합원입니다.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은 폐암에 골병에 방학 때 월급도 없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하다 보니 최근 조사에서 자발적 중도 퇴사자가 60%가 넘습니다. 하나둘씩 학교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교육청 조리실무사 213명 모집에 28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전국 학교 급식실의 조리실무사 결혼이 1,700명을 넘어섰습니다. 급식 노동이 무너지면서 무상급식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보당,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반대해서 국회 통과가 막혀 있습니다. 윤석열은 내란 수기일 뿐 아니라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급식 노동자들을 벼랑 끝에 몰아넣고 무상급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까지 일으켰으니 지금 당장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학교의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오늘 총파업을 시작으로 윤석열 퇴진 투쟁에
앞장서겠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되는 세상이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기를 소망합니다. 골병과 폐암이 없는 방학 중에 생계 대책이 마련되는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이 되는 세상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함께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